그 이 책을 보면은 1951년 미국의 러스크 차관보의 서한에 독도가 한국령이었던 적이 없고 1905년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기재한 점을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는 중요한 근거로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언뜻 보면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아, 미국이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편을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함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러스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것이 1951년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크 차관보가 그런 서한을 저희에게 발송한 것이 이제 그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이거든요. 8월에 발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왜 일본이 저런 주장을 하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록 당사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미치는 그렇죠. 조약인 거죠. 그 51개국이 서명을 하고 어떤 국제적인 질서를, 영역 질서를 그 당시에 굉장히 확립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이제 보이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하면서 그때마다 중요한 뭐 로잔 조약도 그렇고 중요한 다자 조약을 통해서 영역 질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뭐 우리 국제법의 시초도 아까 말했지만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체결한 그 영역, 뭐 네덜란드도 독립시켜주고 했던 그 웨스트팔렌 조약이 국제법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굉장히 많은 다자 조약이 굉장히 어떤 힘을 발휘하는데,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또 사실적으로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근데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러스크 조약 체결 당시에 조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의 입장이 독도가 그 일본령으로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는 조약 체결의 나머지 당사국들도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독도가 무슨 누구 땅인지 결론을 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전혀 없었고요. 이 1951년 전쟁 예. 중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랑 전쟁 중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것이, 이제 이게 원래는 사실은 뭐 50년대부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기존에는 미국이 오랫동안 한 20-30년은 일본을 군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본을. 그래야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진짜 평화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오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뭐 이런 너무 세력이 커지고 한국 전쟁도 막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겁니다. 급해서 빨리 이 상태를, 일본의 상태를 졸업시켜서 이 자유주의의 어떤 천명으로 또 이게 전진 기지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졸업을 시켜주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부터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는 이제 덜레스 그 국무장관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체결해야 되니까 빨리 체결하려면 미시적인 시시콜콜한 거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으면 이제 이 조약 체결하는데 주로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과 영국인데, 영국 같으면 일본의 영역을 선으로 다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선으로. 그럼 선으로 표시했으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됐겠죠. 그리고 영국은 자기 초안의 상당 부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선으로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만, 뭐 다른 영역 분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은 나중에 관계국들끼리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는 주요한 원칙만 내세운다. 그래서 초기에 뭐 조항도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것도 원칙만 한 7대 원칙 딱 선언해가지고 확 줄이면서 그거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러스크 차관보 저 서한이 51년 8월인데 51년 7월까지만 해도 그때 처음 조사를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국무부에서 막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 한두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한 그 조사 근거 자료라는 것이 뭐 일본이 발행한 팸플렛, 일본이 발행한 팸플렛에는 심지어 울릉도도 우리 자기 일본령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나 일본에 파견돼 있던 어떤 미국인의 그런 자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은 외교관이 10,000명이었는데 우리는 30명밖에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
예, 전 세계 30명인데 미국에는 4명 있었어요. 네. 주미 대사가 그냥 하와이에서 의사하시던 그 양유찬 씨가 이제 가서 하고 있고 주미 대사를 그때 직원 다 합쳐서 한 3-4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주미 대사 저기 미국에서 불러서 야 이거 독도가 뭐 일본은 일부 땅이라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거기 가서 아 뭐 독도와 파랑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럼 독도와 파랑도 어디 있는데 하니까 아 그거 울릉도 옆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파랑도가 이제 저 이어도 그게 울릉도 옆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또 한국 전쟁 중이었고 뭐 정부가 무슨 부산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거 보고 거기에 러스크 서한에 우리의 그 정보에 따르면 일본령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한국령으로 봤던 증거가 없고 1905년부터 일본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8월인데 그 7월에만 해도 미국의 보고서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돼 있어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전에 무수한 뭐 지금 발견된 것만 20개 넘는 그런 초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령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덜레스 나중에 국무장관 된 이후에도 미국은 중립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고 미국은 51개 당사국 중에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고 또 그때 주일 미국 대사였던 사람도 나가면서 그 내부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이건 중립이다. 독도에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했고 러스크 차관보도 우리가 먼저 보낸 서신에 대해서 우리한테만 살짝 보낸 그 서한이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렇게 결단했다고 하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 전체에게 회람시켜가지고 그 결론을 조약 초안에 반영했을 겁니다. 근데 독도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없이 그냥 초안을 회람하고 저 레스코 초안 우리한테 보낸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도 미국이 이 문제를 당사국들 사이에서 거론한 적도 없고 일본에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가 일본령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국제법과 또 국제 관례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